네, 2021년 9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아니냐 또는 국힘 게이트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1원이라도 부당 이득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stupid, 문제는 1원이 아니야, 공정한 절차야, 이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부당이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다가 이번에 컷오프 됐죠.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 등과 일부 언론은 이 지사의 아들이 화춘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아무런 검증 없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다. 네, 이런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는 빨리 정정을 했고 사과를 했죠. 그러나 이는 모든 거짓이었고 오히려 신영수 전 의원 동생 관련 업자들,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나 직원 고문이었다는 게 확인됐다. 개발 사업으로 한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국힘 게이트다, 국힘당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가 되는지 화천대유 게이트가 되는지 국힘 게이트가 되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렇게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제가 기자로서 보기에는 그는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바로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주장일 뿐이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음은 역공을 해서 돌파했던 게 이재명 씨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힘당 게이트라고 하면서 역공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역공 이상으로 그가 답변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의 큰 특징이죠. 저는 이러한 특징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과거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은 하나하나 해명해야 되는 처지로 몰렸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정확한 보도를 해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1조 5천억 규모로 알려져 있었죠. 그 사업계획서를 딱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고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심사를 하루 만에, 이 큰 사업을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 더 놀라운 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쭉 보게 되면 단 3시간 만에 4사람이 끝냈습니다. 5명, 4명, 5명이 끝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야? 좀 이상하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지금부터 6년 전인가요? 6년 조금 더 됐네요. 6년 반 전에 3월 26일 성남의 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3월 26일 날 마감이었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결국은 나중에 계약자가 되는데요. 계약을 바로 맺지 않고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고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만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공모 지침서를 보면 이때 이제 이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공모를 냈거든요. 그 공모 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하루 만에 평가 심사하는 거는 좀 상식에 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사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게시하지만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좀 봐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26일 날 제가 아까 3시간 동안 심사를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심사위원이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 4명입니다. 그들이 공사비 절감 계획하고 금융비용을 놓고 절대평가를 성남도시공사 내부 직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3월 26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6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이 3시간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이건 절대평가로 했죠. 그때 내용은 공사비 절반 계획하고 금융비용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3월 27일 상대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외부위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절대평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4명이 했다 그랬죠. 그 중에 2명이 다시 참여합니다. 3명은 외부 인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성남시 의원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인 씨가 전날 절대평가에 이어 상대평가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만든 이들로 파악되고 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할 사람을 파트너로 구한다 하고 공모를 냈습니다. 그 공모 지침서를 만든 사람들도 이 4사람 중에 있고 그 4사람이 딱 공모가 마감된 날 오후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절대평가를 했고 그 중에 다시 2명이 그 다음날 외부평가위원 3명과 더불어 상대평가를 해서 결정을 딱 지었습니다. 만 하루 만에. 만 하루도 안 걸렸죠. 21시간 만에 끝냈죠.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름도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정확하고 공정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돈 1원 갖고 찌릿찌릿하게 굴지 마십시다. 이재명 씨. 이 공모지침서를 보게 되면 31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기현 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이 공모 지침서를 만든 내부자가 들어간 거는 사실상 거짓 자료를 만든 것이다. 내부자가 전문가인가요?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노하우와 전문가가 없던 그런 초년 기업입니다.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이제 기자 30몇 년 됐으니까 뭐 하라면 대충은 합니다. 분야가 달라도. 근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 기자야. 자 신문사 만들었으니 해봐. 그러면 뭘 쓸 수 있겠습니까? 뭔가 쓰긴 쓰겠지만 제대로 쓰고 어디가 강약인지 구별하겠습니까? 1년도 안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4명이 내부평가를 하고 내부평가를 할 때는 또 2명이 들어가고 또 이분이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그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돈 1원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정한 절차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다. 네, 로비 들어오겠지. 압박 들어오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해요? 로비를 피하려고?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피하려고 뭐 그렇게 피한다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경찰서 피하려다가 뭐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는 격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로비와 압박은 막아내야지. 견뎌내야지. 그것도 못 막을 조직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성남시 청인가요? 이재명 씨인가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 이건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런 건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훈 화천대유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낸 검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심사위원 명단이 내부자 4명이고 외부자는 3명인데 그 명단이 유출됐다?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죠. 이 돈이 얼마 1조 사업이고 과거에 이 사업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민간 업체들이 덤벼들어서 다툼이 있는 건데 이런 로비도 안 맞고 덜렁한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재명 씨 9월 19일 광주 MBC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사업을 진행하고 5,500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 그 개발업체의 주주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궁금했다. 네, 이건 나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누구를 파트너 삼는지 몰랐는데 선정이 됐고 또 그들이 해가지고 성남시는 도합 이 사업을 통해서 5,500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벌었죠.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왜 거의 비슷한 돈이 민간 업자들한테 큰 이익은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가 더 벌어야 되는 걸 못 벌은 게 문제잖아요. 자기가 1원을 안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개발업체 주주가 확인됐잖아요. 지금 화천대유 사람들이 주체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그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맞겠죠. 돈이란 건 딱딱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은 이렇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씨 1원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가 문제입니다. 제 2편에서 제가 그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